안녕하세요. 하와이 약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코비드 백신으로는 처음으로 FDA 승인이 된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접종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백신을 접종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화이자 백신의 기본 정보와 성분, 효능, 그리고 접종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전체적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현재 접종하고 있는 모든 코비드 백신은 긴급 사용 승인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 사용 승인이란 말은 어떤 비상 상황에서 지금은 코비드 팬데믹이 되겠죠. 예방이나 치료제가 없을 때 개발 중인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특별히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약품이나 제품에서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과 혜택이 그 위험성보다 더 뛰어나다고 판단이 되면 긴급 사용 승인을 하고 그 비상 상황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파이자는 작년 12월에 임상 실험을 통해서 95% 이상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그 후에 긴급 사용 승인되어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그러니까 2021년 8월 23일에 코비드 백신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식 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화이자의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 제품을 만드는 제조 품질에 관해서 FDA가 요구하는 최고 표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은 정식으로 FDA에서 코비드 백신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화이자 백신의 기본 정보를 한번 알아볼게요. 화이자 백신의 백신 개발명은 BN.2.162B2입니다. 제조회사는 미국의 파이자와 독일의 바이온텍이 함께 공동 개발했습니다. 백신 타입은 mRNA 제조 백신입니다. 접종 연령대를 한번 보면요. 접종 연령대는 12세 이상의 모든 연령이 접종 가능합니다. FDA 승인을 받은 연령대는 만 16세 이상인데요. 하지만 긴급 승인 사용으로 접종되고 있었던 연령 그대로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현재 접종 가능합니다. 접종 횟수는 총 2회 접종을 하는데요. 1차 접종 후 3주, 그러니까 21일이 지나고 2차 접종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면역 저하자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경우 3차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요. 2차 접종 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역 저하자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코비드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항체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면역 저하자이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3차 추가 접종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접종했던 같은 종류의 백신을 한 번 더 접종하면 됩니다. 3차 추가 접종에 관한 내용은 저번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었으니까요.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스터샷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스터샷은 추가 접종과는 다르게 2차 접종이 끝나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항체가 감소하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접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곧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화이자, 모더나, 얀센의 부스터샷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화이자 백신 성분을 한번 보면요. 화이자 백신 성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화학적으로 표시한 거라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 구조 중에서도 독성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mRNA가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로 mRNA가 주사를 했을 때 손상되지 않고 우리 몸 안 세포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특수한 코팅을 하게 되는데 이 특수한 코팅에 들어가는 지질 성분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체의 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염들이 들어가고요. 네 번째로 냉동 상태에서도 분자 모양이 변형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당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도 특수 코팅을 만드는 성분 중 하나가 PEG인데요. 이 PEG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화이자를 접종하면 안 됩니다. 화이자 백신의 효능을 보겠습니다. 임상 실험에 따르면 16세 이상 연령대에서 코비드 예방률은 95% 정도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한 후에 코비드 예방률을 보면요. 90%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12세에서 15세도
그래도 3상 임상 실험에서는 100%의 예방률을 보였습니다. 또 2차 접종이 끝난 한 달 후에 피검사를 통해서 항체 생성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보았을 때도 이전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 16세에서 25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만들어진 항체보다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 그룹에서 훨씬 더 높고 강한 항체 반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의 코비드 예방률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접종 부위가 아프다거나 발진이 난다거나 가려움, 열감, 또 혹은 접종 부위가 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전신 반응으로는 피로감, 두통, 근육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구토, 특정 부위가 저리기도 하고요. 관절염 혹은 생리불순이나 생리주기가 좀 변하기도 합니다. 또 림프가 좀 부어오를 수도 있어요. 보통은 며칠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니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접종하기 전 그리고 접종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관리 방법은 저번 시간에서 다루었으니 링크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자 부작용 중에서도 특별히 알고 있어야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접종한 사람들에게서 특히 2차 접종 후 7일에서 10일 이내에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심낭염은 심장 바깥쪽 외벽 라인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젊은 남성 40세 이하에게서 많이 나타났는데요. 여성이나 나이가 있는 남성보다 젊은 남성에게 더 잘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연령대는 12세에서 17세 사이였습니다. 심근염이나 심낭염의 증상으로는 심장박동수가 갑자기 많이 뛰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빨라지고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고 심장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 정도는 경미한 증상부터 심각한 증상까지 다양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거나 증상이 아주 경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심각하게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니까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을 인지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계속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의료진을 꼭 보도록 합니다. 화이자 접종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PEG와 솔베이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혹은 1차 접종 때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사람은 화이자를 접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화이자를 접종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루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번에 코비드 백신 최초로 FDA에서 승인이 된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화이자 백신에 대해 좀 더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